지난 1일부터 닷새간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에는 350mm의 비가 쏟아져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진통 끝에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의정부시 의회가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석의 의장단도 차지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야합과 꼼수로 선출된 의장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한 아파트 주민과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친목회를 조직해 매물을 독점하거나 싸게 나온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지역인 연천 한탄강유역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진업체가 최근 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단을 받으면서 지역 내 찬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간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에는 350mm의 비가 쏟아져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가평 펜션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연천에서 38가구가, 의정부 3가구가 침수되는 등 경기 북부에서만 80여 채의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 농작물은 175헥타르가 물에 잠겼으며 비닐하우스는 15동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의정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후반기 의장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미래통합당이 구두로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야합과 꼼수로 선출된 의장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선희 의원은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2석은 민주당이, 부의장 포함 2석은 미래통합당이, 나머지 1석은 무소속이 나눠 갖는 것으로 양당 모두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총 13표 중 8표를 얻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회의장을 나갔고 부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의장단 4석 모두 통합당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 각 5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야합과 꼼수로 선출된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직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원으로서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친목회를 만들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한 집주인들도 적발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친목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채 회원들에게만 매물을 공유했습니다.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영업도 방해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있는 잠금날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제가 그 잠금날 2시에 딱 만나기 위해서 손을 만나긴 했는데 하루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보내라 돼. 너도 무슨 잠금을 하고 있나? 거래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허위 매물로 신고를 받은 12곳의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광고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당하게 되면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요. 다른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 물건이 허위 매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부정 청약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청약 통장 매도인은 5,500만 원을, 중간 브로커는 1,000만 원의 소개 비용을 챙겼습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분양권을 되팔아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높았던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에 대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있는지 이미 지난 1월에 수사를 착수하여 현재 혐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등 수사 중에 있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 담합 11명과 부정 청약 22명,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 35명 등 모두 80명을 입건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지역인 연천 한탄강 유역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추진업체가 최근 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단을 받으면서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환경 오염입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선 각종 환경 문제 등은 허위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립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땅에다가 쓰레기 묻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웃긴 얘기고요. 업체 측에서도 그 이전에 저희 반대했을 때 에어돔 형식이라고 해서 공기 차단을 아예 가로막는 형식으로 해서 냄새를 안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에어돔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자 에어돔을 치우고 노천식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부를 노출하는 형식이죠. 매립을 하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업체 측도 매립장은 냄새가 나는 곳이란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에어돔 형식을 취했다가 에어돔이 불리하니까 에어돔을 치우고 노천으로 간다는 건 업체 측이야말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묻는데 그 주변에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전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매립장 설립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용 창출이나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매립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50세 이상의 사람이 작업장 내에서 고용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 보면 평균 연령이 50대를 한참 넘어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 창출된다고 하면 매립장 외곽에서 차량 통제하고 이런 정도의 소소한 일거리를 하는 몇 분 정도는 고용될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 다른 곳을 가봐도 전부 다 젊고 일 잘하는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만든다는 건 고용 창출이 되지도 않고 지역 경제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인 관광지들 갖다가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을 멀리하게 돼서 지역 경제를 오히려 망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역 경제를 좀 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청에서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만 각종 인허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도 상당합니다. 이 일들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의 고민은 더 깊어질 텐데요. 어떤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매립장이 들어서는 건 산업이 발달하면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요. 매립장에 매립을 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이런 체계가 된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지역이나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립장이 진짜 필요하다면 국가나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 매립을 시행하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은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처럼 한 기업이 막대한 부를 가져가면서 지역 주민 몇몇에게만 상생해박금이라면 몇백만 원을 동량하시 던져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부분의 연천군 국민들과 그다음에 연천군은 이 문제에서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업체 측이 분명한 근거로 오랫동안 연천을 지켜온 지역민들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여행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정 지역인 경기 북부에 쏠리는 관심이 상당한데요.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지역 명소로의 가치가 충분한 곳들이 조성되고 또 조성될 계획이라 이목이 모입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페루, 미얀마 등 세계 각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동두천 캠프 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가 화제입니다. 경기 북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 도시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는데요. 음식을 통해 세계 각국 문화가 융합돼 이태원과 같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보입니다. 세계 음식거리 조성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보산동이 활기를 찾길 바라는 동두천의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가수 임영웅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포천시가 서울읍 고모리 일원 등에 임영웅 트로트 거리와 마을을 만들기로 하고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윤국 시장은 트로트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포천의 문화 관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에 의한 도시 재생의 첫 사례로 남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친환경 무비월드 테마파크가 연천군에 들어섭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전고급 일대 98만 8,800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 융복합 시설로 설립될 계획입니다. 연천군은 이번 테마파크로 연간 46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외국인이 타지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주민 통역사가 외국인의 언어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주노동자 톰백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그를 대신해 해당 국가 통역사가 동행해 접수부터 진료까지 돕습니다.ខ្ញុំបើសិនមកតែអត់ចេះភាសាកូរ៉េគឺពិបាកអញ្ចឹងទៅគឺទៅតាក់ទងអ្នកគ្រូអញ្ចឹងពេលមកមួយគាត់អញ្ចឹងទៅគឺមានភាពកក់ក្ដៅអញ្ចឹងហ្នឹងហើយគឺងាយស្រួល. 한국에 12년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이에나 씨는 경기도가 제공한 통번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경기도가 이주민 통번역사에게 한국어 문법과 쓰기, 근로기준법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생 45명을 배출했고 올해는 84명이 수료했습니다. 베트남과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16개 국가의 이주민 통번역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통번역사 프로그램이 정말 저 같은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 분들께 이런 통역 서비스나 쌈당 서비스 제공하는 쌈당사로서 정말 더더욱 전문성과 정확한 노무 관련 법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더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의료 통역 과정이 추가돼 영어와 러시아어, 태국어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의학 용어와 기초 의학 등 심화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은 60만 명, 그중 노동자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도의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이웃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예보됐던 큰 비는 다행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바람이 강해져 목요일에는 초속 10m에서 16m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2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5일 새벽 중국에서 소멸한 4호 태풍 하구핏이 남긴 강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금요일까지는 수도권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돌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